제가 표현력이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표현은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거 분명히 교사님 말씀하신 저 얘기를 했는데 교사님은 아니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표현은 문제가 아니에요. 네. 표현의 문제가 아니에요. 봐요. 옛날에 그 카페에 이해가 좋다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사사건건 뭐라고 그래요? 우보고사가. 근데 글로 쓰려면은 아주 우보고사 말하고 똑같은데 왜 자꾸 그래? 우보고사 말하고 똑같은데 왜 그래? 우보고사 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보고사 보면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똑같다라고 다른 사람은 오히려 우보고사 말보다 더 우보고사 말 같은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보고사 말은 와서 안 듣는데 그 사람 말은 와서 잘 듣는데 우보고사 말하고 똑같은데 우보고사 말보다 이 사람 말이 더 와닿는데 이래요. 근데 그 사람이 우보고사하고 이야기하면은 매번 깨져요. 매번 깨져요. 왜 깰까? 왜 깰까? 미워서 깰까? 아니, 내가 소리님을 미워했다고 어떻게 해서 야씨 오지 마씨 나 이러면 어쩌라고. 예, 아마 우보고사에 대해서 서운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우보고사한테 뭐 맨날 반찬 해주고 막 근데 사사건건 대화만 깨. 유현님한테 그러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 문상님이라고 있지요. 아니 사사건건 한마디를 동조를 안 해주네. 한마디를 동조를 안 해. 한마디를 이뤄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한마디를 동조해 주지 않는. 그래요, 봐요. 동조해 주면은 그러면 사실은 우보고사한테 반찬도 보내주고 잘할수록 깨줘야지. 잘할수록 동조해주면 어떻게 해서 그럼 자꾸 더 어긋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잘해준 데 대한 이게 보답이야? 깨면 깰수록 잘해준 데 대한 보답이야. 그러지 않아요? 그게 잘해준 데 대한 보답 아니야? 제대로 맞지도 않는데 맞아요 그래요 이러면 이게 뭐야? 잘못하게 만드는 거잖아. 그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찬해주고 그러면 그럴수록 깨요. 왜? 그게 보답이야. 그게 보답이야. 내가 해줄 수 있는 보답은 그게 보답이야. 그래서 그냥 삐쳐가지고 안 오면 그래서 무주상님이 얘기했는데 삐쳐가지고 몇 번이나 다시는 안 올까 하다가 또 간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래서 안 오면 그런 거야 우보고사는 계속 잘해주라고 동조해주고 그렇지 않아요? 다시 안 와도 상관이 없어. 자, 그래도 그것이 깼으니까 원인이 돼서 언젠가는 씨가 싹이 틀 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조건이었는데. 그런데 맞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남편 막 욕하고 같이 보라고 그래요? 그럼 자기 생각이 맞다가 되는 거고, 그럼 그 순간에는 이해를 받고 이럴지 모르지만은 결국 그것 때문에 나중에 더 괴롭게 될 텐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보고사가 써니님한테 배가 아파서 그러다 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족한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스스로 정말 자명하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알아요. 그걸 봐요. 부처님 봐요. 부처님 어디 가서 인가 받으셨어? 그렇지만 부처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 나는 이제 다시 드러나지 않는다. 라고. 스스로 분명하시게 되면은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봐요. 우주만물 완상이 그냥 자명해요. 어떤 사람은 사실은 척하면 삼척이라는 이 말은 조금 좀 심하지만은 이 말이 이렇게 맥락이 있으면은 딱 어떻게 보면은 분명한지 아닌지 딱 드러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잘못됨이 풀린 그런 부분은 그건 맞다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나 전체에 대한 이야기라면
지금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부분을 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규정한다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그렇다라고 해줄 수가 없어요.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막혀 있다가 그 부분이 풀리는 이런 경우는 그렇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보고사 그렇다는 것은 바로 그렇다는 것이 전체가 분명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 전체가 분명해지면 그러면 물론 당연히 의보고사도 알겠지만 본인 스스로도 당연히 알게 돼요. 의보고사한테 그럴 필요도 없어요. 스스로 알게 돼요. 뭐 인가받는다, 뭐 확인받는다 그런 말인데 그것처럼 웃기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럼 왜 불법이라고 맨날 그러면서 왜 부처를 모범으로 삼지 않는지 참으로 이상해요. 부처가 어디 가서 인가받았어요? 석가모니 부처가? 석가모니 부처가 초전부문에 그러잖아요. 스스로 분명해진 거예요. 스스로 안 거예요. 스스로 분명했다는 걸 스스로 알아요. 그런데 맨날 불법이라고 그러고 부처의 제자라고 그러는 사람이 맨날 가서 인가받아라, 뭐 확인받아라 써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스스로 분명하면요, 스스로 알아요. 누구한테 확인받을 필요도 없어요. 스스로 알아요. 자, 그래서 스스로 분명하지 않을 때는 어떤 규정도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규정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규정이 있는 순간 퍼즐 맞추기처럼 만약에 그게 잘못되면은 사실은 영영 퍼즐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자명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그 한 조각을 가지고 전체가 어떻다는 것을 전체에 맞는 한 조각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이해가 생기면 그냥 그런 이해, 지금 그런 이해가 생겼다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맞다라고는 아직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과연 스스로 분명하다면은 어떤 상황에서 말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어도 마치 실체가 있는 것 같은 표현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맥락에서 전체적으로는 결국 실체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말이에요. 말은 어쩔 수 없이 그런 말을 써도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도록 말이 되어져요. 근데 전체 맥락에서 이게 실체라는 말을 쓰면서도 결국에는 실체라는 것으로 말이 계속해서 그렇게 흘러가서 그것이 풀어지지 않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분명한 이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해도 그 말이 전체적인 가르치는 맥락은 결국에는 실체가 아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이런 말이라면은 그럼 이 사람은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가지고 어떤 용어를 쓰느냐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드러나요. 자, 그래서 지금 스님이 상담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자, 그런 것은 어떤 거냐? 그런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자, 그 공부를 뭐라고 그럴까? 만약에 그것을 잘 이해를 해서 그걸로 가지고 적용한다고 그러면은 뭐라고 그럴까? 스님은 그냥 앵무새가 되는 것일 뿐이에요. 응? 로봇이 되는 것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 자, 그런 말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은 요런 이해고 요 사람은 요런 이해예요. 자, 그런 것일 뿐이에요. 그것을 맞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들러면 아들러라고 그랬나? 아들러는 그 사람의 이해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일 뿐인 거예요. 어제 이야기했다시피 부처는 부처의 이해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의 이해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나는 네 이해를 알아야죠.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배우는 거지. 예. 응? 모르잖아요. 그럼 누가 맞는지 몰라. 단지 아들들은 그렇게 이야기했고 부처는 그렇게 이야기한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럼 나는 몰라. 그러니까 시험을 본다면은 아들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런 이해를 이야기한 거고 부처는 요런 말을 했고 요런 이해를 한 거다라고 이렇게 시험 보면 돼. 그렇지만 사실은 나는 그랬다는 것은 알지만은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나는 몰라.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이해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그 사람 말로서 규정하지 않아. 응? 어느 사람 누구의 말로도 규정하지 않아. 그럼 규정함 없이 경험 있게 돼요. 그러면 스스로의 자각으로 심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 경험으로 알아요. 봐요. 다른 사람의 심리를 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어떻게 알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다른 사람의 심리 상담가들이 저기 스님 상담 있네. 그 사람이 상대방 심리를 어떻게 알아요? 듣고 알지. 듣고서 어떻게 알아요? 듣고서 안다면은 봐요. 그러면 아인슈타인의 상대 심리를 들으면은 그게 아는 거예요? 봐요. 그러니까 심리 상담에 상대방의 심리를 안다는 것은 내 심리를 안다는 거예요. 즉, 내 심리라는 것은 내 경험으로 심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자기 경험으로 아는 것은 자기 심리를 아는 거죠. 그런데 심리라는 것은 결론이 아니라 어떻게 작용된다는 것을 아는 거죠. 현상이 어떤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말을 들어보면은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알기 전에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주 만물 만상을 알기 전에 자기 자신을 아는 이 이해가 우주 만물 만상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 수행하는 것이 전부 다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한 전부 다 그런 경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바퀴 걸 알아라고 누가 그래요? 그런 게 아니잖아. 근데 여기서 깨달음이 있으면 우주 만물 만상이 다 알아져요. 내 심리를 알면 다른 사람의 심리를 다 알아져요. 어떻게 꿰뚫어봐요? 어떻게 알아요? 네, 그러니까 봐요.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그런 이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 규정하고 그게 맞는 말이겠어요? 되겠어요? 자, 그래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제 이럴수에서 우보사가 말만 하면 맨날 이렇게 그럼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이걸 믿을 수 없는데 아니, 자, 믿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깔라마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경전이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믿지 말고, 봐요. 우리 스승이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믿지 말라고. 그리고 당연히 내려온 전통이니, 뭐, 상식이니, 아니면 추론해서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믿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 얼마나 지당하신 말씀이? 그런데, 봐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기는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들로 이루나 아들로 그 사람의 생각이야. 나는 그 사람이 맞는지 틀린지 나는 몰라. 그러니까 시험은 뭐예요? 당연히 네가 아느냐고 누가 물어요? 도대체 아들로는 뭐라고 그랬느냐 이런 걸 시험에 한다든가. 자,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뭐예요? 아들로는 이렇게 말했고 붓다는 이렇게 말했고 이 시험 보는 거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데 뭐 공부하는데 뭔 지장이 있나요? 오히려 그것을 믿는 게 공부하면 온통 모순투성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아들러하고 다른 사람하고 모순되는 점이 있겠지요? 부처하고 모순되겠지요? 그러면 이것도 맞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 이것도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 이러니까 모순이 없는 거지. 만약에 맞다 그래 버리면 모순이 돼버리잖아. 그럼 누가 맞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거 아들러 이야기할 때는 아들러가 맞다. 이거 공부할 때는 이게 맞다.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우보사 눈에는 딱 보이는데 대부분 학자들은 요거 이야기할 때는 요게 맞아. 요거 이야기할 때는 요게 맞아. 아니 그럼 둘 다 맞으면 이거 모순인데. 봐요. 유튜브에 산에 살다 보니까 산야초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산야초인데 희한해요. 봐요. 이거 이야기할 때는 이게 만명통치의 산야초예요. 이거 이야기할 때는 이게 만명통치 산야초야. 전부 다 그래. 이것만 먹으면 돼. 이것만 먹으면 돼. 아니 그러면은 요것 중에서 요것도 만명통치약이고 요것도 만명통치약이면 요 두 개가 둘 다 만명통치약이라고? 그런데 성분이 다른데?
참으로 웃기죠. 보면 이거 산자초 이야기할 때는 이게 마치 마음대로 통치학처럼 이야기를 해요. 또 이 산자초를 할 때는 이거 마음대로 통치학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와 같은 꼴이. 사람들은 전부 다 고생각에 빠져서는 고생각만 만드는 거예요. 아들러 이야기할 때는 아들러가 마치 심리를 맞게 이야기한 거라고 그렇게 착각에 빠지고, 또 다른 걸 이야기할 때는 폭에 빠지고. 그럼 둘 다 맞으면 둘 사이에 모순이 있으면 이 모순은 어떻게 할 건데? 자, 결국에는 봐요. 어제도 오면서 이 문동님하고 이야기했지만 이 수많은 이 책들, 법문 책들, 책 가운데서도 모순이 있고 또 책과 책 간에도 모순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규정할 수 없구나. 도대체 누가 만드는지 내가 어떻게 규정할 수가 있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건 아들러의 이해. 아들러는 이런 이해가 있었구나. 또는 이런 이해가 있었구나. 그렇지만 나는 내 이해가 아니야. 자, 그러니까 교수가 어떻게 시험을 내도 얼마든지 교수의 그 이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빤한 거예요. 대답 어떻게 하는 게 빤한 거예요. 응? 어떻게 하는지 때문에 빤한 거야. 응? 자, 그렇게 공부하면 돼요. 자, 그러면 규정이 없는 공부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의 경험으로 심리를 알게 돼요. 그러면은 아들은 이런 것을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오해가 있었구나. 이런 부분이 잘못된 이해가 있었구나. 오히려 이렇게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응? 부처님은 참으로 맞는 말씀이네. 참으로 지당하신 말씀이네. 자, 이거는 부처님 말씀으로 막과 만두가 아니라 내 경우로 확인된 걸로 보니 부처님 말씀이 맞아서 역시 부처님이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보고사가 부처님 말씀을 끌어다가 맞다 안 맞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보고사의 경험으로 맞으니까 부처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보고사는 책을 보든지 유튜브를 보든지 보는 사람은 맞다고 그런 게 아니라 딱 보면은 저 사람은 경험에 대해서 뭔가 잘못 이해가 있구나 라는 것이 그냥 자명하지, 어떤 사람을 본다고 해서 그렇지 않아요. 또는 어떤 사람을 보면은 스스로의 의문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그럼 자기 적응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것도 규정해 놓지 않아요. 우보고사도 규정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보고사는 어떤 이해를 붙잡고 있다 이게 없어요. 그때마다 말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나와요. 똑같은 말이라도 집중 수행을 해도 맨날 똑같은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호두말에 있어 보니까 법사를 초청하면요, 그 법사는 한 번만 녹음하면 돼요. 왜? 매번 똑같은 소리를 해. 딱 시작할 때 시작 법문, 입제 법문 맨날 똑같아. 두 번 녹음할 필요도 없어. 한 번 녹음하면 돼. 중간 결제 법문 똑같아. 어떻게 줄일 수가 있지? 우보고사는 집중해서 할 때마다 말이 달라. 그리고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할 때마다 달라. 왜? 자, 말이라는 것은 벌써 참여하는 사람이 눈빛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평소에 이야기했던, 대화했던 그것이 기억하면 그게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조님은 술로 인해가지고 부부간에도 문제가 많고 문제가 많으니까 목조님이 참석하니까 수행이라는 경험 상태를 술로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무슨 마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또 마약으로 수행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뭘 규정해서 붙잡고 있겠어요? 그런 건 없어요. 자,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응?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자, 우보고사의 말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것도 맞는지 모르겠고 저것도 맞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공부하란 말이야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데 공부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자, 그래야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능가하는 심리학자가 될 수 있고 심리 전문가가 될 수 있고, 또 그래야 바른 심리 상담이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 이론에 빠져가지고 그 이론으로 상대방을 규정해가지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 이론을 기반으로 처방을 하고 그런다면은
그럼 어떻게 되게 바른 심리 상담이 되겠어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지금 어떤 상태로 공부를 하고 있냐 하면 이 여러 학자들이 말한 거를 다 공부를 해보니까 이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이쪽 면을 보고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논리를 세웠고 이분은 요 부분을 세웠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를 보고 세워온 사람이 별로 없고 이쪽 부분 이래가지고 자기 나름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쫙 논리를 세워서 이렇게 이론을 발표한 사람들이더라고요, 다들. 근데 부처님은 전체 이제 총괄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신 분이라는 이제 이해가 들었죠. 이제 부처님 공부를 먼저 했으니까 20년 뭐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제가 부처님 공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저 머릿속에도 이미 이게 많이 들어있어서 이 부분은 이분은 요런 부분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구나. 요 부분은 이런 게 느껴져요. 느껴지면서 그게 이제 뭐 이분이 틀리고 나쁘고 아니기 틀리고 맞다 이런 거는 없죠. 이분들이 틀리고 맞고 이런 부분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 경험에 의해서 그 부처님 말씀 그 공부한 거 이때까지 공부한 게 제 경험으로 돼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자꾸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방 그 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내 경험이 맞다라고 이제 부처님 말씀이 맞다, 내 경험이 맞다. 그러니까 이 규정을 하고 이분들의 이렇게 막 그 이론과 논리를 내가 보고 있나 뭐 이런 금방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 바르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도 바르게 하는 거죠. 네, 그것도 맞는 게 맞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제가 부처님 사실 부처님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하다 하지만 부처님이 그런 사람들의 이론을 다 듣고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 이제 전체를 정리한 게 아니죠. 네, 스스로.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이론, 또는 이 사람의 기법, 이 사람의 기법을 가만히 보니까 이걸 한번 전체 통합적인 어떤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봤자 똑같아요. 응? 그래봤자 똑같아요. 그게 아니라 부처님은 그런 이론들을 통합한 게 아니. 부처님은 그런 공부를 하고 통합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론을 통합한 게 아니라 경험을 말씀하신 것일 뿐이에요. 자신의 경험을. 응? 자, 그러면 부처님의 말씀이 뭘 기반으로 맞다 틀려 한다? 부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자기 경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모르고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똑같아요. 아들로 이야기나 부처 이야기나 나한테 모른다면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면서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 판단의 기준을 삼는다면은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응? 모르는 걸 가지고 모르는 것을 맞다 틀리다 이러고 있는 꼴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몰라서 수행 본문을 뭐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하면서 맨날 요거는 맞고 요거는 틀리고 그래요.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면서 어떻게 맞는 줄 어떻게 알아? 그와 같은 꼴인 거예요. 자, 결국에는 자기한테 와닿는 것 같은 맞는 것 같은 그걸 기준으로 다른 걸 맞다 틀리다 하고 있는 꼴이죠. 자기의 경험은 없어요. 자,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뉴턴의 물리학이 맞니 틀리니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이 여기에 그냥 뭐 우주에 대한 뭐 그런 거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걸 아냐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아인슈타인이 그게 맞는지 틀린지를 알 거고, 그걸 알아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사실은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밝힌 그것을 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을 갖다 근거로 삼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맞다는 것을 자기 경험으로 확인한 다음에 내가 경험으로 분명해지고 보니 부처님 말씀이 맞다는 것이 있고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부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경험을 부처님 말씀으로 표현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으로도 규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 경험이 분명하다면은, 그러면 자명하다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 경험으로도 규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어떤 규정도 있다고 한다면은, 바른 이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게 돼요. 또요, 내 경험으로 맞다틀리다 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지금 바로 심상담하면 돼요. 어? 다 한다는 거잖아. 어? 예, 그래서 가령 이것들을 전부 다 통합해서 어떻게 한번 이론 체계를 통합해 봐야 되겠다. 똑같은 거리. 그런 것은 수없이, 예,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봤자 나오고 나면은 똑같이 그냥 그 사람의 하나의 이론일 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분명해지지 않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모든 것은 이것은 아들의 견해야. 근데 나는 맞는지 틀린지 아직 몰라. 응? 자, 부처님 말씀도 와닿는 말씀이긴 하지만 나는 아직 분명치 않아. 이게 바로 깔라마경에서 부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라도 요거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어요. 어느 것도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규정이 없고 그냥 이거는 이 사람의 견해, 그냥 요런 견해도 있고 요런 견해도 있고 요런 견해도 있구나. 자, 이렇게 그냥 공부하면 돼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견해로서 말하는 그 심리라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 자,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자기 자신을 보면 돼요. 어떤 그런 사람들의 견해로 규정함 없이 이게 깔라마경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스스로 분명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가령 통합적인 것이 그때 비로소 나오게 돼요. 요즘 통습불교라는 게 있어요. 통습불교. 통습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산 스님인가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왜 불교가 부처님 가르침이 티베트 불교 다르고 일본 불교 다르고 한국 불교 다르고 중국 불교 다르고 저 왜 소승 불교 다르냐, 이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가 이것을 한번 통습해 봐야 되겠다, 전체를 통합해 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거기 미얀마나 태국에서도 가서 한번 실제로 수행을 오랫동안 몇 년간 해보시고, 티베트도 해보시고, 당연히 한국 스님이니까 한국에 경험도 해보시고, 자, 그렇게 해서 직접 경험해봐야 이걸 통습을 하겠다, 통합을 할 수 있겠다 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다가 어느 정도 다 경험을 하시고 들어오셔서 한국의 무문관에 들어가셔서 몇 년? 3년 하셨더나? 1년 하셨더나? 아쉽게도 나오셔서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기 하동에 가면은 신월정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기업가가 돈을 해서 그런 장소를 만든, 이걸 그 지산 스님을 모시려고 그렇게 만드는데, 거기 지산 스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직접 출가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나이가 안 맞고, 그러니까 저쪽 이 소성불교라고 하는 데로 출가를 해서 지금은 그분이 법문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가서 한번 대화해 본 적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지산 스님인데, 통합이라는 것이 그렇게 통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쪽에 가서 공부하고 저쪽에 가서 공부하고 해가지고 이걸 통합하겠다, 그렇게 해서 통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통합돼요? 자기 자신이 경험으로 분명해지면은, 가령 저기에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는 것을 밝히면은, 결국에는 그게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걸 다 밝히면은, 그러면은 그게 바로 부처님 말씀은 이런 것이다라고 통습이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어떻게 통습이 돼요? 있는 그대로 두고서 어떻게 통습돼요? 거기서 잘못된 거는 이건 부처님 말씀이 아니야, 부처님 말씀 맞지 않다라고 해야, 그럼 부처님 말씀 맞는 것만 되면 이게 통합이죠. 이게 통습이에요. 근데 부처님 말씀에 맞지 않는 요소를 두고서 이걸 어떻게 통합을 해요? 그럼 불가능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짬뽕 불교가 되는 거죠. 이쪽에 틀린 것도 갖다 놓고 이쪽에 틀린 것도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이걸 다 포섭하는 불교.
그러면 더 부처님 말씀에 맞지 않는 요소들이 더 많아져 불가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통습이 아니. 자, 그러니까 이 이론, 저 이론을 통합해보자. 그래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 스스로 심리가 분명하면은, 자, 그래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안다면은, 그러면 이제 모든 이론에 달통한 그런 것이 되는 거고, 그럼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이제 스스로 분명하다면은, 그렇게 해서 이게 심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다면은, 요게 바로 통습이에요. 알겠습니다. 통합, 통습 이런 거 할 자격이 안 되고. 또 스스로 또 자기 자신을 규정한다. 그거야 누가 자격이 되고 안 되고 어디 있어? 이 세상 사람은 누구나 그거 다 누구나 깨달음이 있을 수 있고 누구나 그런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스스로 분명하다면은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스스로를 규정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아까 그 본문을 들을 때 관념 그러니까 무지는 관념이 있는 상태가 무지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도의 상태는 관념이 없는 상태가 곧 도의 상태구나라는 이해가 생겼는데 이러한 이해도 붙잡으면 안 되나요? 예, 만약에 그것이 그 이해가 관념이 되어버리면은 역시 도가 아니죠. 자, 관념이 없는 경험 상태가 도라 이름하는 경험 상태예요. 그런데 관념이 없는 상태가 도라고 하는 그 규정을 잡아버리면 그것이 관념이면은 그러면은 역시 관념 없는 경험 상태가 아니죠. 네. 자, 그러니까 그것도 만약에 판단 기준이 되고 그렇다면은 그것 또한 관념이고 그러면 그게 도가 안 되게 하는 요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판단 기준이 돼서 저의 그게 판단 기준이 돼서 이것에서 나오는 어떤 행동들이나 그런 것들이 판단 기준이 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는 거라면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의 자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건 붙잡는 게 아니라 그러면 바로 어떤 관념도 없는 경험 상태가 되어지게 되겠지요. 이제 그렇다는 걸 가지고 그런 경험 상태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해가 분명하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냥 관념이 없는 경험 상태가 되어져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각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자각 깨달음은 바로 그렇게 되어지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걸 가지고 그 순간에 적용한다 이런 것도 아니. 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뭔가의 이해를 붙잡으면은 이 이해로 적용한다, 해석한다, 또는 그렇게 되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져요. 이러면 이게 그 이해라는 것이 관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달음이다, 자각이라는 것은 그냥 요것은 어떤 적용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경험 상태가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자각이라는 경험은 붙잡 그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판단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라 그냥 그런 경험 상태가 되어져요. 그 말에 맞는 경험 상태가 되어져요. 그냥. 자, 그럴 때는 그것이 바른 이해 또는 자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붙잡고 있는 게 없어요. 붙잡을 게 없어요. 붙잡을 게 없어요.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냥 이제 그러면 어떤 관념이 있으면은
그 순간이 관념으로 해석된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관념대로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자각이라는 것은 관념이 없어요. 관념이 없으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럴까? 그냥 관념 없는 그냥 경험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뭔가의 이 질문이라든가 또는 뭔가 대화가 있으면 그때의 상황에서 그냥 드러나는 일일 뿐이에요. 그때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말일 뿐인 거예요.